방송은 지난 2017년 5.18 37주년을 맞아 5.18 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한 이종학 목사님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는 5.18 당시 북한 특수부대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임을 생생히 증언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은 5.18 민주항쟁 37주기였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5.18을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과 발포의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을 밝혀내겠다, 이런 의지를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또 5.18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는 공약을 꼭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5.18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5.18을 폄훼하려는 그런 시도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이 일베 같은 극우 커뮤니티에 떠돌던 이야기가 이제는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으로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5.18 당시 광주 상무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하신 공민교회 이종학 목사님을 연결해서 그때 당시에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는 1976년부터 그러니까 80년 5.18 당시까지 광주 상무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군무원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고, 예,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을 또 하셨는지, 그러니까 군무원은 무엇이고 그때 당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군무원들은 군대 안에서 각 자기 직책이 다 다르죠. 예. 어떤 분은 보급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정비, 차량 정비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른데 저는 보급을 담당했고요. 특별히 화학탄 보급에 대한 책임을 맡으면서 5.18을 맞이했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면서 어떤 군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군무원이죠? 예, 그런 식입니다. 예. 예, 지금도 공무원들은 그 부대에 많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그 화학탄을 보급하시는 일을 하셨다고요? 예. 근데 그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5.18 당시에 그러면 화학탄이 사용됐습니까? 화학탄은 최루탄이 화학탄으로 들어가요. 분류가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이렇게 방사능 화학탄이 아니고, 예. 최루탄, 군대에서 사용하는 최루탄,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한 가지만 한 것은 아니고, 예.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품목을 보급하는 그런 책임자였죠.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체루탄들을 이렇게 보급을 하셨었네요, 그때 당시에. 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한겨레 신문 왜냐하면이라는 칼럼란에 아직도 5.18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그 칼럼을 기고를 하셨고, 그런 주장을 펼치셨는데 왜 5.18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금년 5.18 행사는 다른 때보다 격이 다른 그런 행사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고 또 그때 당시 상처를 받는 분들에게 위로를 줬고 했지만은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까 5.18 37주년에 대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지금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당대표나 대변인이 광주 5.18에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죠. 왜냐면 그게 5.18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일인데, 나중에 이제 신군부나 소위 극보수층 사람들이 조작해서 날조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이제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로
공당의 대변인이 말할 정도가 됐으니까, 예.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당시 군인으로서 이제 공수부대 군인으로서 광주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참 자기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참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물론 군인은 아니죠. 제가 총 들고 나가 싸운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시민을 향해서 예. 총질 한 것도 없어 알리니까. 예. 그러나 이제 당시 나는 군대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내가 업무 시간에 가서 업무를 보고 예. 또 그때 당시 5.18 상황에 대해서 또 상황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5.18 현장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예. 만약에 그때 5.18 때 북한군이 한 소수의 몇 명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예. 북한군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내려와서 광주 시내에서 어떤 난동을 부린다 그러면 그것은 5.18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5.18보다 더 전혀 다른 엄청난 아마 사태가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목사님 칼럼에 보면은 신군부가 이제 불순간첩에 들어와서 독침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때 그 뉴스가 있었어요. 아, 5.18하고 보도 통제가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 내보낸 뉴스가 나올 때 예, 독침 간첩이 와가지고 독침을 찔러서 두 사람이 이랬느니 저랬느니 그런 뉴스 했는데 나중에 이제 5.18 사태가 이제 진압이 되고 상무대에 들어가서 조사받는 분들이 보니까 예, 독침에 찔렸다고 했던 사람이 상무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독침을 찔렸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어떤 보안부대나 어떤 정부 부대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허위 조작을 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예. 5.18 문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아, 그렇군요. 최근에 그 네.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네. 계엄사가 일부러 그 허위 날조된 어떤 정보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첩이 개입을 했다는 이런 것에 빌미가 나중에 이렇게 그런 유언비어가 이렇게 퍼지게 만든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예, 그런데 그분 이제 그때 당시 5.18 신구부 쪽에서는 예, 광주 5.18을 첫째 외부로 확산하지 않아야 됐고 예, 또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합세하지 않아야 됐고 예, 또 5.18에 대한 진압을 해야 됐고 또 5.18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예, 그런 거짓말 보도를 만들어서 그런 조작을 해서 광주 시민들이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 외부 사람들이 광주 시민들을 믿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렇군요. 사실 5.18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였던 조갑재 예. 씨는 지금 그야말로 극우 논객으로, 대표적인 예. 극우 논객으로 알려져 있는 조갑재 씨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조갑재 씨 같은 경우도 북한군 개입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예. 라는 식으로 극우 논객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동아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전혀라는 말을 했거든요. 전혀. 예, 그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5.18이 이제 부대에서 작성한 상황 일지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예. 예, 부대 업무 같은 것은 다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일부는 조작된 것도 있지만은 예. 조작된 것조차 조작된 내용 안에도 북한군의 개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극우 어떤 단체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퍼뜨리면서 5.18 당시 광주에 있었지 않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광주 5.18은 불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저들에게 그런 의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날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또 역사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쪽이 아니고 자기들의 잘못을 왜 느닷없는 실체도 없는 북한군 개입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말을 만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 안 본 사람, 그런가 보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예. 나쁜 사람들이죠. 그 탐사 보도 전문 기자 팀 셔록, 이 사람은 이제 5.18 당시에 그 미군이 그러니까 개헌군의 학살을 묵인 내지는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정부 문서를 최초로 공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은 지난번에 그 한빛교에서 열린 5.18 그 기념 심포지엄에 와가지고 자신이 그 5.18 직후 판문점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그 회담이 5.18 직후에 열렸다네요. 근데 그 관련된 문서도 다 보고 5.18 관련 문서들을 이분이 광주에 기증한 것만 해도 59개 파일에 3,530페이지 쪽 되는 기밀 문서를 포함해서 그런 그 자료를 지금 기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자료에도 그런 북한군 개입설이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없으면 지금 만약에 그 북한군 개입설 자료가 있으면 그 이후에 말하자면 수대로 몰린 신군부 쪽에서 그걸 안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북한군이 한 10명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시민을 향해서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것도 증거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북한군이 내려와서 시민군하고 합세해서 진압군, 소위 공수부대를 향해서 어떤 작전을 벌였다고 하면 그 증거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휴전선에서 이 광주가 얼마나 먼데 어느 방향으로 해서 그때 당시 전군이 비상을 걸고 있고 또 미군도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광주 이 남쪽 내륙까지 와서 작전을 하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은 증거가 다 있죠. 그리고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북한군이 내려와서 어떤 작전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국방을 책임진 그 소위 군부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큰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공당의 대변인 입으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게 그러니까 보시죠, 목사님. 목사님 말씀 죄송한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글을 다 못 썼지만은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빨간 옷 입은데 당신들 안에 지금 국회의원 중에도 북한하고 내통하는 간첩이 많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주장하면 자기들은 아니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한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간첩하고 내통하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당신들이 그 증거를 내봐라. 내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은 전부 다 실체도 없고 증거도 없이 공격만 하는 빌미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잖아요. 광주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서 5.18 때 북한군이 내려왔느니 그런 얘기를 일반인이 한다고 그러면 부식해서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나라의 세금으로 일부 세금도 받아서 운영하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그 칼럼을 보니까 목사님 쓰신 칼럼을 보니까 나는 정치군인들의 반민주, 반민족, 반역사적 형태의 붕괴에서 1982년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 목사가 됐다. 이렇게 쓰셨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독교 내부에도 반민주, 반역사적인 형태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령 탐기국이라고 불리는 이 집회에 대형 교회들이 버스 동원해가지고 참여하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박근혜 씨를 그야말로 맹종하는 그런 데 앞장선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이렇게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하는 데서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나 광주 사태에서 막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한다거나 예. 글을 쓴다거나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기 스스로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것을 스스로 그 자기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죠. 예. 그것은 더구나 또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신앙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주장을 편다면 책임져야 된다. 예. 그렇죠. 그것은 책임 있는 양반들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도 이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주장을 펴는 목사들이 있었고, 상당히 좀. 서울에, 우리 교단에 참 유수한 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5.18에 대해서 마치 북한, 군이 내려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사과도 하고 그랬지만은, 본인이 이제 많은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5.18, 국립묘지에 와서 사과하겠다 해놓고 자기는 안 오고 그때 그 장로 몇 분 보낸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이 먹고 배운 분들이. 예. 더구나 신앙인이 그러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목사님 현장을 직접 다 보셨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잘 아실 봤죠. 텐데 예. 혹시 외부에 잘 안 알려진 어떤 겪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잠깐 좀 외부에 안 알려진 것은 없고 예. 그때 당시 5.18 사태가 숨겨진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광주에 있는 분들 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은 수사를 목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5.18에 대해서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었든지 간에 그 내용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숨어서 비밀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저 다른 사람의 보는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이 겪은 것으로 겪었고 그랬죠. 그러셨군요. 예. 오늘은 굉장히 좀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씨가 수갑을 차고 법정에 출두를 했고 또 오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봉화마을에서 열렸어요. 목사님께서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또 남다른 그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소감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 나름대로 또 당시에 또 약자 편에서 또 자기 소신껏 민주적인 정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였던 분이니까 또 그분들로 또 감사하고 또 최근에 횃불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이번에 오늘 참 그런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8주기 행사가 있었고 또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이며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했고 또 박근혜 유신 독재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수갑을 차고 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이 모두 다 신앙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또 억압당하고 그러는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본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애청자들에게 못다 하신 이야기 해주시고요. 인사 좀 해주시죠. 오늘 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광주 사태 북한군 개입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광주 사태에서 북한군 개입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신군부가 그리고 그때 당시
광사태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날뛰겠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네. 근데 그런 일이 그때 당시는 없었고 최근에 와서야 자기들의 정당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광사태를 훼손하고 싶고 광사태에 대한 정신을 흐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하고 아주 못된 발상부터 광주 5.18 항쟁기간에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책임지도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증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상식 있는 분들이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단지 그것입니다. 예. 지금 지난 대선 시기에 그 가짜 뉴스가 그렇게 판을 치던 상황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번 5.18 관련해서도 여전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께서는 직접 그때 당시에 군무원으로 광주의 그 생생한 현장을 목도하셨고 경험하신 분이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더 신빙성이 있으리라 보고요. 어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방송을 좀 참고를 해서 얼마나 우리의 역사가 지금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 또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